자, 첫 번째 이제 이게 질문하신 게 이제 샘선님 질문하신 건데, 전문가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고 하고 우리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항상 의심하고 의문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최일순을 믿고 있다. 그 믿고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좀 잘 맞다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함이 없다. 당연히 이 생각이 변할 겁니다. 조금 이제 틀리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럼 도대체 의심해야 된다면 도대체 어떤 커멘트를 할 때 의심을 해야 될까요? 이 진짜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냐면, 저도 이제 이런 유혹을 언제나 어느 때나 봤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작년도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미국 여행을 이제 2달 넘게 갔는데, 갈 때 이제 그 고민을 했어요. 아, 이게 비행기를 14시간을 타게 되는데, 이제 저 정도쯤 되면 나이가 되면 이제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미안하니까 1등석 티켓을 4장을 사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 미국 여행 갈 거고, 일단 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기니까 1등석을 타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며칠 지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랑 자기는 그 이코노미를 타고 갈 테니까 1등석과 이코노미의 차액만큼을 돈을 달라. 그럼 그거 갖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껄껄껄 웃으면서 알았다.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또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아들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언제까지 허리가 아프다고 계속 1등석이라고 하는 걸 피해 갈 거냐. 이건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많이 했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하면, 언제까지 약 먹을 거냐. 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허리를 갖다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등석 티켓을 살 돈, 그 다음에 이코노미를 하고 난 다음 남은 차액을 누구한테 바쳤냐 하면 필라테스 강사, 그 다음에 이제 헬스 강사, 그 다음에 이제 수영 레슨 끊는 거 이런 거 할 때 제가 썼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 이거죠. 저 사람이 좀 맞췄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추종을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죠. 워렌 버핏을 추종하는 것이 말이 될까? 워렌 버핏은 지금 나이가 90입니다. 1930년생. 저는 이제 70년생이니까 저는 그 사람보다 한 40년 정도쯤 더 후손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당연히 더 오래 살겠죠.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더 오래 산다. 그러면 내가 믿을 사람이 워렌 버핏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스스로가 약을 먹지 않고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디 카톡방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를 사야 되느냐라는 것보다 왜 사야 되느냐가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 뭘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는데 왜 사야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믿으면 안 되는가 이건데, 중세, 근대, 현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세 시대의 기본적인 철학은 그겁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중세는 이제 종교의 시대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럼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닥쳐, 이게 붙어 있는 거죠. 플라톤이 말씀하셨어. 그 뒤에 뭐가 붙어 있겠습니까? 닥쳐, 이거죠. 어느 교황님이 말씀하셔서 닥쳐, 시킨 대로 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는 인간의 자율성도 없었고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이제 인간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는가? 전 세계 1인당 GDP가 이렇게 늘었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언젠가 하면 1770년도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기 시작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문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분업을 하자라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왕이 있어도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광개토대왕 시대나 장수왕 시대나 안 그러면 뭐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나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 훌륭한 세종대왕 시대 때도 평민들의 삶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근데 백성들의 삶이 확 바뀌기 시작한 건 언제부턴가 하면 1776년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고 난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인류는 뭘 했는가 하면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나라는 데카르트 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나는 아무도 믿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믿는다. 의심할 수 있는 나를 믿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는 뭐냐면, 현대는 또 아주 재밌는 건데, 나는 관계한다, 고로 존재한다 봅니다. 왜 이제 요 두 가지 사이가 이제 힘든가 하면, 자, 첫 번째 돈을 벌려고 하면 내가 내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저도 그런데
내가 내 자신만 믿을 때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 건가 하면 단테 신곡에 그 죄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교만. 오만한 것이 죄죠. 저도 당연히 이제 오만한 적이 있었고 그게 되게 위험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을 딱 진행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지난번에 비해서 지난번 방송에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아빠가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 내가 이게 오만해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적도 있는데 내가 또 그 얘기를 또 내가 강조하고 있구나. 이게 나도 위험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한테 좀 되게 위험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오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제가 되게 하게 돼요. 왜 제가 수없이 많은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열심히 이제 어떤 책을 놓칠까 싶어서 그 이제 주말판 되면 새로 나온 이제 책 같은 것도 열심히 뒤지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 제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만하면 그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 돈을 까먹기 때문에 오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되게 높은 레벨의 무엇인가가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건데 현재 전 세계 최고 부자가 이 양반이지 않습니까?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가 1999년도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희는 책을 팔지 않습니다. 저희는 책을 사는 과정을 돕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100만 불짜리 커멘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100조 달러짜리 커멘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래서 나는 책을 팔지 않는다. 고객이 책을 사는 과정을 돕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거죠. 나는 관계하고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1000억 정도쯤 되는 부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난 적이 2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를 그 양반이 했습니다. 그 양반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랑 이렇게 있을 때 저한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혹시 100억 부자와 1000억 부자의 차이를 아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땐 돈도 없을 텐데 약간 기분 좀 나쁘기도 했고 글쎄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땐 술자리에서 그분이 되게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100억 부자는 돈 거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억 벌지? 어떻게 하면 10억 벌지? 어떻게 하면 10억 벌지? 이런 생각만 하고 평생을 살면 100억까지는 벌 수 있대요. 근데 1000억은 벌 수가 없대요. 1000억 부자는 생각이 다르대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 연봉을 1억을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돈 한 10억 벌게 해줄까? 이 생각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1000억을 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벌게 해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유레카를 외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도 참 직업이 특이한데 배워서 남주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배워서 남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당신도 돈을 좀 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제가 좀 돈을 벌기도 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게 다 이제 이 과정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나서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상당한 이제 오지랖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이제 추천 혹은 어떨 때는 좀 이제 지나치면 강권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최소한 저는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계속 이제 교실에 남아서 제 친구들 이제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 봐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가지 않고 그냥 교실에서 이제 있었어요. 그럼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답변을 한 번씩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공부를 되게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할 때였는데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였는데 전화를 들으러 하더니 이라 내 누군지 알겠나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이러면서 막 통화를 하게 됐죠.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라 난 네가 있잖아 좀 공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야 난 네 서울대 갈 줄 몰랐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빵 터졌죠. 그다음 한 번 제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데 직장생활에 저희 이제 그 동기가 있었어요. 신입사원 동기가. 또 그 형이 갑자기 딱 전화를 하더니 제가 막 글을 쓰고 책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또 전화를 뜨르릉 하더니 야 이라 예. 그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거든요.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난 네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책 내고 이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부 저는 뭘 했는가 하면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이걸 했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제 사실 라방을 또 했고, 그 전날도 하고, 사실 이제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목요일날 저를 만나지만, 저를 훨씬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뭘 합니다. 계속 하고, 뭔가 공부를 하고, 이제 풀고, 이렇게 하는 걸 계속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공부를 되게 잘하게 됐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요건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믿음. 그러니까 저는 최일 선생님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별로고, 저는 워렌 버핏님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별로고. 우리는 뭘 믿는가 하면 생각하는 나를 믿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나 틀리나를 말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말을 해보면 틀리면 그걸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다 보면 잘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웃기지만 이게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자,